바이낸스에 돈을 두고 편하게 잠드셨다면 지금은 알람이 울린 겁니다. 한국에서 차단이 가까워지면서 내 자산이 한순간에 접근 불가가 될 수 있는 공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차단은 늘 조용히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버튼 하나가 비활성처럼 느껴지고 다음엔 업데이트가 끊기고 마지막엔 접속 자체가 멈춥니다. 그때 움직이면 이미 늦어져요.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새로 받는 길도 고치는 길도 끊긴 겁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고 지금 편해도 다음 달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다른 보관처로 옮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출구를 확보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즉, 특정 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전반을 조이는 방향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중에는 앱을 지웠다가 VPN으로 접속하는 우회 방법을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계속 쓰면서 버티다가 다른 거래소로 옮기려는 분도 계시죠. 다만 신규 이용자분들은 출발 자체가 막혔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길이 좁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핵심 원인부터 짚겠습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앱을 막으면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체감되는 포인트는 업데이트 차단입니다. 설치된 앱이 당분간 돌아가더라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질 수 있고 결국 접속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께는 출금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히지만 빼두면 내 손에 주도권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개인 지갑은 내 열쇠로 여는 금고에 가깝고 거래소는 남의 건물 안서랍에 가깝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막힌 만큼 무턱대고 기다리기보다 환경이 바뀌는 속도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접속 제한이 더 강화되면 선택지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으로는 VPN이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의성만 보고 달리기엔 짐이 무거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가 정답이냐 하면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한계가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선물의 맛을 그대로 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잦은 단타에서는 체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피난처들을 한눈에 보시게 해드린 셈입니다. 그 5거래소는 공통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선 버튼 하나 읽히는 게 스트레스를 절반 줄여주거든요.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작은 수익을 쌓는 단타에서 유리합니다. 또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거래소의 세부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흐름을 잡고 고정 댓글에서 선택을 확정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을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진입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타에서는 얼마에 샀나보다 언제 샀나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포지션이고 숏은 내릴 거라 보고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 선택입니다. 상승 파도 위에 보드를 올리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파도가 꺾일 때 아래 방향으로 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롱은 그냥 느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상승 쪽으로 힘이 실렸다는 근거가 쌓일 때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눌림이 와도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평균 속도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50일이 150일을 위로 넘는다는 건 단기 속도가 장기 속도를 추월했다는 뜻이라 상승 쪽 에너지가 커졌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됩니다. 연료가 같이 들어오니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엔진 소리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올라가도 볼륨이 받쳐주면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볼륨이 약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차트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 차트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롱 포지션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도 내릴 것 같다가 아니라 하락 쪽으로 힘이 붙었다는 근거가 보일 때 들어갑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은 하락의 리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같이 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 뒤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차갑게 만들고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차트가 이미 꺾이는 모습이라면 숏이 더 설득력 있어집니다. 바람이 아래로 불 때 굳이 위로 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기본 도구로 자주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를 감정으로 비유하면 흥분과 지침입니다. 숫자가 너무 뜨거우면 식을 틈이 생기고 너무 차가우면 반등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맥디는 트렌드와 모멘텀을 함께 보는 도구입니다. 맥디와 신호선의 관계를 보면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런 조기 신호가 특히 소중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잠잠해진 상태이고 갑자기 넓어지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닿는 위치도 참고가 됩니다. 결국 지표들은 길잡이입니다. RSI로 과열을 보고 맥디로 흐름 전환을 보고 볼린저로 변동성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추세와 뉴스, 거래량과 함께 맞물리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할수록 유리해지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차단 이슈로 이동 중인 거래소 5곳 비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선물 단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오늘 들은 개념이 손에 잡히도록 정리해드렸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작은 파동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방향을 고르는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차트가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롱과 숏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합니다. 시장이 지금 위로 힘을 주는지 아래로 힘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힘에 올라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를 볼 때는 고점만 보지 마시고 저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면 계단처럼 위로 쌓입니다. 그 계단이 보일수록 롱의 논리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계속 이어지면 숏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추세는 한번 잡히면 생각보다 오래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는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분위기 변화의 신호등에 가깝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빨강이면 반대 방향을 경계하게 됩니다. 거래량은 그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입니다. 가격만 움직이고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붙으면 움직임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뉴스는 시장에 불을 붙이거나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 완화나 기관 진입 같은 소식이 붙으면 상승 쪽 기대가 커지고 해킹이나 규제 강화 소식이면 하락 쪽 공포가 커집니다. RSI 70과 30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숫자입니다. 70 위로 올라가면 과열 신호로 숏을 떠올릴 수 있고 30 아래면 과도한 하락으로 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맥디는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에서 힘이 빠지면 선들이 가까워지고 하락에서 반등 힘이 붙으면 선들이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차트의 맥박을 보는 느낌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이 숨을 크게 쉬는지 작게 쉬는지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조여 있다가 갑자기 벌어지면 움직임이 커질 수 있고 위아래 끝단 근처에서 방향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승부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라 겹침에서 납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교차,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서로 싸우면 시장도 흔들립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단타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잡히면 다음 단계에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고정 댓글 자료를 보면서 오늘 들은 신호들을 실제 차트에 대입해 보시면 감이 빨라집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용어는 쉽게, 흐름은 정확하게, 그리고 실행은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깔끔한 진입 기준과 실전 예시로 이어가겠습니다.